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는 관광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항만에서 벌써부터 발열 증상이 있는 입도객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 양쪽 이용해서 한줄입니다. 마스크는 코 위로 잘 올려주십시오. 발열 감시 카메라를 지나자 37.5도가 넘는 사람들이 줄줄이 발견됩니다. 취재진이 촬영을 하는 1시간 동안 발열 증상이 확인된 입도객만 10여 명. 다행히 2차 검사에서 모두 정상 체온으로 확인됐지만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 방역 당국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좀 욕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럴 때는 좀 난감해가지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제기는 싫은데 왜 나만 잡느냐고. 제주도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주말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한 이후 공항만에서 발견된 고열 증상자만 30여 명. 재검사까지 거쳐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확인된 5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4일까지 하루 평균 3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이제 집에는 못 가니까 그냥 그래도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주도가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많습니다. 여행객이 늘면서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전방위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명절까지 희생해 가면서 코로나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민폐를 끼치면요,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국경 수준의 검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연휴 기간 제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0만 명이 입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는 지역 감염 확산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는 힘들다는 분들 많은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에 시장은 찾는 이들이 줄어 한산하기만 하고 급등한 물가의 차례상 부담도 커져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둔 제주시 동문시장. 대목인데도 거리는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든 데다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한 겁니다.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그거 차이지 전혀. 뭐 이거 대목이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배추는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시금치와 고사리도 20% 넘게 뛰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주부들도 좀처럼 지갑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물가가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비싸요. 아주 간소하게 하죠. 애들 다 못 오게 하고. 축산물도 수요가 많은 소고기를 중심으로 15% 이상 올랐고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사과와 배 등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서 좀 신중히 골랐고요. 그래도 조상님께 오르는 거니까 좋은 거 골랐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많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은 24만 4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2%, 대형 유통업체는 34만 2천 원으로 9.1% 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추석. 유례없이 긴 장마에 태풍까지 잇따라 추석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서민들의 명절 쇠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화폐 발행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추석 전 열흘 동안 도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6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억 원, 4.9% 감소했습니다. 특히 화폐 환수액은 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줄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화폐 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대천 수위가 크게 줄면서 그 원인을 두고 주민과 행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선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물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강우량 감소가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하천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수심이 얕아진 월대천 나라소.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이빙을 할 만큼 수심이 깊던 곳이지만 2015년 인근에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량이 급감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월대천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지어진 장애인 체육센터입니다. 하천 수위보다 낮은 지하 3층 깊이까지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면서 수맥이 막혔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터파기 중 지하수가 솟아나자 차수벽을 설치했고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 토사를 메웠다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관 지으면서 터파기 2층, 3층이야 2층이야 공사하면서 그 맥을 여기에 흐르는 맥을 건드려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4,500톤 물량이 저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갑자기 건천이 된 거라 그냥 몇 시간 내로. 주민들은 하천 수량이 줄면서 월대천에 서식하던 은어와 장어도 자취를 감췄다며 제주도는 외도 취수원에서 나오는 물의 절반을 월대천으로 흘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정은 장애인 스포츠센터 공사 당시 하루 4,500톤이 용출되던 물을 월대천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8년 용역조사 결과 월대천 수량 감소는 강수량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며 물 사용량이 증가세여서 지하수를 월대천으로 흘려보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길을 막았던 애도 돌아서 월대천으로 다 가는 거고 전체적인 수량은 이제 뭐 똑같은 거죠. 이제 1, 2년 차수하는 효과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최근 연간 강우량은 용역 실시 전보다 늘었는데도 수위는 낮아지지 않는 상황. 주민들은 제주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장애인센터 사업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차량이 온통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화재가 난 차량은 지난해 출고된 전기차인데요. 배터리가 설치된 차량 하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의 완속 충전기에 차량이 연결된 상태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력이 공급이 되면서 그 하체 밑으로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냥 뒷좌석도 불꽃이 튀고 앞좌석도 불꽃이 튀고 연기가 뭐 말도 없이. 지난 2018년 출시된 코나 전기차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불이 난 것만 11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화재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혹시나 저 차도 좀 화재가 나지 않을까 해서 좀 불안하긴 하는데 빨리 그런 원인도 좀 파악을 해서. 제조사 측은 사용상 문제나 고객 과실 등 아직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각의 화재 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제조사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운전자들도 화재 대응 매뉴얼을 익히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충전량 자체를 한 3분의 2 정도만 충전하시고 또 평상시에 비해서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11만여 대. 2017년과 18년 해마다 10대가 넘는 전기차에 불이 났고 지난해에는 22대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금 한도를 올려 고용주 부담을 덜어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고용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계음으로 가득해야 할 공장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70% 정도 떨어지자 반년 가까이 직원 휴직이나 근무 시간 단축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뭐 절반 주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7, 80%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 또는 고용 유지가 어렵겠구나.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 거죠. 고용유지 지원금은 이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 휴직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휴업수당의 정부 지원금은 67%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신청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 최근 5개월간 경남에서만 900억 원 이상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 부담금은 기존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이 경우 간신히 버티던 고용주의 부담이 당장 더 늘 수밖에 없어 대규모 고용 대란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고 그리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원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된 지 반년이 넘으면서 한계에 임박한 기업들이 고용 유지 대신 인력 구조 조정을 선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1,000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여행업과 관광지, 숙박시설 등의 경영 안정자금 900억 원과 개보수자금 100억 원을 융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조건은 0.45%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코로나19로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임대주택 무상 제공과 임대료 감면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안에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제주도 개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10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청 여부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717세대 입주자에게는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 정부의 감면 정책 확대 시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23도, 서귀포 24도 등 23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추석 당일인 모레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천절인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제주시 도련동의 한 빌라에서 47살 김모 씨와 딸 19살 신모 양, 아들 17살 신모 군 등 일가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녀들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김 씨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정부 조달 독감 백신을 제주에서도 3명이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전국 10개 시도에서 407명이 정부 조달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돼 해당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는지와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백신 접종 경위 등을 조사 중인 한편 백신을 추가 확보해 다음 달 7일부터 병원과 보건소 등에 배송할 계획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제주 지역 현역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영은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